앞으로 이 프루스트와 오징어라는 책으로 독해력이 무엇인가에 대한 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읽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들을 때보다 번거로운 어려운 과정을 거치긴 해도 그것을 읽으면서 생각을 하고 내가 조절해서 읽고 그다음에 반복해서 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장점이 있거든요. 제가 말로 설명하는 것도 있지만 이 책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것은 이런 내용이고 이런 뜻이고 얘기들을 하면서 이 책이 잘 이해되도록, 그래서 여러분이 독해력이 어떤 것이고 독해력을 더 향상시키려고 할 때 이런 부분에 주의를 해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으로 나에게 어떠한 변화가 일어날 때까지 충분히 시간을 갖고 노력을 해야 되겠구나, 이런 것들, 여러 가지 유익한 것들을 여러분이 얻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책을 선택을 했어요. 보통 책 추천하는 것처럼 한번 이야기를 하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조금씩 계속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그냥 들으셔도 괜찮고 이 책을 같이 읽으면서 나아가는 것도 괜찮겠죠. 메리언 울프라는 분이 지은 책이고, 인지신경학자이자 아동발달학자, 그리고 인간 발달 및 심리학 박사 학위를 받은 다음에 뇌 언어 난독증에 대해서 연구해 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인지신경학자인 분들이 얘기하는 거는 우리가 독서를 할 때 뇌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런 것들을 합니다. 한 사람이 태어나서 발달해가는 과정에서 어떻게 해왔느냐, 생각해보면 독해력이라고 하는 거는 언어잖아요. 어렸을 때 말을 할 수 없었을 때 계속 듣다가 말문이 트인다라고 얘기하죠. 그것처럼 글을 처음에 읽을 수는 없어요. 그러다가 글을 읽게 됩니다. 그래서 한글을 떼다 보면 더듬더듬 읽죠. 나이가 되면 웬만큼 읽습니다. 이제는 글자를 더 잘 읽느냐 못 읽느냐, 이 변화가 아니라 글을 통해서 얼마나 많이 이해할 수 있는가, 그게 발달하는 시기가 와요. 근데 어느 정도 나이가 되면 무엇이든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때가 오느냐, 그렇진 않아요. 전혀 알지 못하는데 글만으로 이해할 수 있는, 그게 바로 독해력 아니냐, 순수한 독해력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청소년기를 지나서 성인이라고 할 수 있는 무렵의 독해력은 지식을 빼놓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지식이라는 게 내가 언제든 그 지식을 사고하면서 쓸 수 있는 지식인 거예요. 그 지식을 그렇게 쓸 수 있는 이 뇌가 발달하기까지는 굉장히 많은 시간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영상을 구독하면서 계속 이런 식으로 읽어야지 저런 식으로 읽어야지라고 노력하는 분들은 마침내 성공을 하겠지만, 지금과 다르게 읽어서 잘 읽을 수 없을까 해서 그 읽는 방법을 하나 받아들여서 읽기를 확 발전시키려고 하는 분들은 성공하기가 어려워요. 그분이 갖고 있는 현재 어떤 것들이 있어서 그것들을 바꿔줬을 때 내가 현재 읽는 것보다 조금 더 어려운 책은 읽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바뀌는 사례가 있어요. 성공하는 사람과 성공하지 않는 사람의 차이는요, 내가 현재 어떤 상태이고 내가 어떤 글을 읽으려고 하느냐, 이 갭의 차이인 거예요. 이렇게 높으면 당연히 많이 노력해야 되고요. 요만큼이면요, 예전엔 이렇게 읽어왔구나, 잘못했네, 그럼 이렇게 읽어야지, 그러면 요 정도는 올라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솔깃한 얘기, 잠깐이면 된다, 뭐 이런 방법을 취하면 된다, 이런 얘기를 듣지 마시고 진화적으로든 아니면 발달적으로든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 잘 봤으면 좋겠습니다. 서문에서 이야기하고 싶은 것들이 좀 있어요. 자, 여기 서문의 위에서 세 번째 줄, 이 책은 언어를 읽는 행위의 핵심에 있는 무한히 창조적인 특성에 대해 곰곰이 생각해보자는 초대장이다. 글을 읽는 것이 굉장히 창조적이래요. 이 말의 의미는 책을 다 읽었을 때, 또는 책을 점점 읽어가면서 이런 말이었구나, 이렇게 느끼실 거예요. 이건 흔히 우리가 책을 읽을 때 많이 벌어지는 일이죠. 또 어떤 이제 창조적이다라고 포괄적으로 어떤 것을 암시하는 듯이 단어 표현을 썼는데 처음에는 충분히 다가오지 않아요. 왜 창조적이라고 말을 했는지 점점 읽으면서 그렇구나, 이 글 읽기라는 게 굉장히 창조적이라는 것을 깨달으실 수 있을 거예요. 다음 단락입니다. 구체적으로 말해서 지금 이 순간 독서 프로세스의 아름다운 복잡성은 베일을 활짝 벗었고, 독서 프로세스가 복잡하다라는 거, 그거를 서문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오른쪽 페이지로 갔더니 에드먼드 휴이경이라는 사람이 한 말을 인용하고 있는데요. 인간의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가장 난해한 활동 가운데 대다수를 설명하는 거다. 그러니까 방금 말한 난해한 과정이 바로 독서라는 거예요. 차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어떻게 움직이고 어떻게 출발하고 어떻게 서는지에 대해서 내가 모르지만 운전을 해왔단 말이에요. 근데 차가 옛날만큼 아니라든지, 아니면은 차가 분명히 이거보다 더 잘 달릴 수 있을 텐데 이거 왜 이러는 거지? 이래서 여러분이 차 앞에 본네트라고 하죠, 그걸 연 거예요. 그래서 들여다보기 시작합니다. 뭘 봐야 되지? 뭘 고치거나 어떤 걸 튜닝, 개조를 해서 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지? 여러분은 지금 이런 상황이에요.
책 1장에서도 얘기할 것이 인류가 독서할 수 있는 쪽으로 발전해 왔다, 진화해 갔다. 또 어떤 사람이 태어나서 점점 발달하면서 뇌가 학습 능력을 가지고 언어를 습득하죠. 점점 더 잘 읽을수록 되어가는 그 과정, 이것도 얘기하는 거예요. 신체적인 성장이 어느 정도 정점에 이르러서 더 이상 안 일어날 때, 그때에도 우리가 새로운 것들을 익히고 새로운 생각을 하고 이렇게 하게 되면요, 뇌가 회로가 바뀝니다. 뇌 안에 신경들 사이에 어떤 패턴이랄까, 정리되어 있는 그런 것들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잘 읽을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운동을 하면요, 근육이 생기잖아요. 없던 근육이 생기기도 하고, 또 근육이 개별적으로 있는 게 아니라 연결이 돼 있어서 어떤 동작을 더 능숙하게 할 수 있게 됩니다.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도 지금처럼 근육이 있는 몸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제가 저희 초등학교에서 가장 공을 멀리 던지는 선수였어요. 하지만 던지는 동작을 얼마나 능숙하게 하느냐, 언제 어떻게 힘을 줘야 되는지, 좀 부실한 하드웨어지만 그걸 최대치로 끌어내릴 수 있는 프로그래밍이 돼 있었던 거예요. 그것처럼 여러분 각자는 어렸을 때 이 발달한 이 뇌의 인지적인 능력, 이런 것들이 사람마다 다를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는 그렇게 잘 읽지 않았던 분들도 여러분이 현재 갖고 있는 읽기 소프트웨어를 계속 업그레이드 시켜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걸려요. 굉장히 많은 경험, 좋은 방향으로 나가는 경험이 쌓여야 가능합니다. 자, 뇌가 변화한다는 얘기를 했는데, 다음 1장을 얘기할 때 뇌의 가소성이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몸이 변한다, 체질이 변한다, 우리 이런 얘기 많이 듣잖아요. 그런 게 하루아침에 끝납니까? 하루아침에 바뀌나요? 안 그렇죠. 뇌도 마찬가지예요. 뇌에 입력된 생각들 또는 사고하는 방식들, 그리고 읽는 것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기억력이라든가 정보 처리 능력, 주의력, 이런 것들은 점진적으로 아주 조금씩 발전을 해요. 막 운동하고 나면 몸이 뻐근하니까 우와, 내가 몸이 많이 좋아졌나 봐 보지만 외적으로 드러나는 변화는 아주 미미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전히 이 모양이에요. 하다 말았기 때문에. 하지만 여러분, 저처럼 포기하지 마시고, 읽기도 운동하는 것처럼 오늘 많이 읽었으니까 되게 뿌듯한데, 마음은 뿌듯한데 읽는 능력은 아주 조금씩 늘어나요. 그렇지만 글을 읽으면요, 책은 처음 읽을 때보다 잘 읽어지네, 이렇게 적응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계속 읽어 나가면 여러분의 글 읽기 능력이 꽤 향상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책을 통해서 내가 독해력을 어떻게 발전시켜야 되는가에 대한 교훈도 얻고 유식해지시고, 여러분의 독해력이 계속 발전하는 3가지를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앞으로 계속 이 책으로 더 영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